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윤행고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정우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돼서 제 소개는 그냥 자료집 받으셨을 테니까 그걸로 해가도록 하고요. 중3 학부모님들이 요새 최대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28학년도 입시 제도라기보다는 이제 수능과 내신 체계가 좀 바뀐다. 수능 범위가 좀 달라진다. 라는 게 제일 화두일 텐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직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어떤 안을 제공을 한 거고, 이게 어떤 학교에 진학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한테 만약에 재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재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유불리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 사실은 대학에서 각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 요강이죠. 우리 대학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사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튜브를 보셔도 아시겠고 여러 가지 설명회를 다니셔도 아시겠지만 모두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특목자사고가 유리할 것이다. 어떤 분은 아니다. 일반고도 괜찮다. 라고 얘기하시고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사실은 27학년도 수능과 입시에 대한 문제이지, 고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재수했을 때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학년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어떠한 입시 제도가 크게 개편이 되고 수능 범위가 개편이 되는 해에는,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재수 종합반에도 꽤 오래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모집철에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입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재수생들이 꺼려하지 않을까라고 항상 걱정을 하는데, 사실상 그 바뀐 해에 재수생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재수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그 입시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죠. 근데 고3보다 재수생이 공부를 못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걱정되시고 좀 확실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점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하고요. 대입 전형의 이해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이제 첫 자녀를 대입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뒤에 내용을 들어버리면 매우 어렵게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녀의 대입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로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대입이라고 하면, 대입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대학 가는데 유리할까? 어느 고등학교에 가야 내신을 잘 딸 수 있고 수능 준비하는데 조금 유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대입의 지금 계획의 준비의 다가 아닌가라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 계획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은 이 계획이라는 건 A 대학 A 학과를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 하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A 고등학교에 가서 B 고등학교에 가서 C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의 내신을 따야 되는가? 그러면 그 내신을 따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까지가 사실은 좀 장기적인 대입에 대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단순히 그냥 어느 고등학교에 갈까에 대한 고민만 있었다라고 하면 이 설명회를 다 들으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게 사실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시와 정시로 나눠지고요. 수시는 9월 중순에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시는 12월 말, 1월 초에 접수를 하고요. 수시는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그 다음에 수능은 정시전형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특기자 전형도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특기자 선발 인원을 대학에서 줄이고 있고, 또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 전형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정성평가를 하는 것과 정량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정성평가가 뭐냐면 예를 들어 배제고 내신 2등급과 그 다음에 기타 일반고 내신 2등급과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게 정량평가입니다. 이게 교과전형에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아무래도 배제고 같은 경우에 자사고이고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내신 따기 어렵겠죠.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성평가가 되는 거죠. 이게 내신에서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제 비교과, 비교과라고 하면 학생부 생기부에 기록되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시고 담임 선생님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시는 학생의 활동을 기록을 해주시는 부분까지 정성평가가 진행이 되는 게 종합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좀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게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예요. 단순히 내신만 좋다고 서류가 잘 돼 있다고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대학에서 이 정도는 수능에서 맞아줘야 우리는 뽑을 거야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고려대 학업 우수형이라는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4개 등급합 8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4개 등급합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수능에서 우리가 4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개 과목에 등급을 다 더해서 합이 8등급이면 자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도 이걸 맞추지 못하면 내신에서 아무리 1.0이고 서류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도 탈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좀 유념을 해주시고 요새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에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인원은 좀 제외를 하고요. 왜 이러죠?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대학 위주로 저희가 선발 비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요 인서울 대학들 위주로 보게 되면요. 교과 전형으로 지금 10% 정도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종합 전형으로 35% 정도, 그 다음에 수능으로 40%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꽤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수능에서도 만만치 않게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재수생이 수능에서 강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이러한 점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입시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내신을 딸 수 있는 상황과 수능에서 이 최저와 관련돼서 최저를 딸 수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신 성적을 보기 전에 아까 앞전에 영어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죠. 가장 크게 변하는 건 절대평가, 평가 방식이 바뀌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지금 이건 이제 저번 학기 여기 계신 자녀분들의 3학년 1학기 수학 성적에 대한 성취도입니다. 각 학교에 평균이 있고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높다고 공부를 잘하고 평균이 낮다고 공부를 못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건 학교의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 데이터는 이 비율입니다. A 비율. 높은 중학교는 한영중, 아까 영어도 높다고 하셨는데 수학도 A가 56%가 되고요. A 비율이 좀 낮은 학교는 강동중학교, 그러니까 90점 이상인 학생들의 비율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평균을 내보니까 3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중3, 강동 지역의 중3 학생들한테 너 저번 학기 3학년 저번 학기 수학 등급이 어떻게 되니? 저 A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3명에서 4명 사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9등급제죠. 아래부터 이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 9등급제에서 35%에 해당되는 등급은 사실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A를 받고 있어도 90점으로 가까스로 A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4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왜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학교 개수가 많을까요? 고등학교 개수가 많을까요? 중학교 개수가 많죠. 그렇게 되면 지금 중학교 개수가 강동 지역에 19개 정도
되고, 고등학교가 특성화고를 제외를 하면 12개 정도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몰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위권에서 포진하고 있던 학생들도 같이 몰려서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등급이 자연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이 등급제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게 내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더 인원에 대한 걸 살펴보게 되면 3기년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고2 학생들, 현재 고1 학생들, 그리고 중3 학생들, 강동 지역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고2 학생들이 가장 적죠. 3,300명 정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고2 순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근데 보니까 현재 고1 학생들과 지금 중3 학생들과 인원 차이가 크지 않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고1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각 학교별, 고등학교별 숫자거든요. 강동구에.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이 등수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1등급은 4% 안에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고1에 비해 지금 중3 학생들의 인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도 이 정도 등수 안에 들어야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사실 이 지금 상황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07년생이 황금돼지띠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5,700명대예요. 고1이. 근데 현재 중3은 5,200명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500명이나 조금 하락하고, 강남 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강동구는 굉장히 잘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중3 학생들 내신 따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쾌적한 상황이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렸죠. 지금 07년생이 굉장히 좀 많이 태어났고 08년생이 조금 덜 태어났다. 한 33,000명 정도 덜 태어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건 사실은 이제 어느 전형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인원이 줄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능 최저,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시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1등급을 받으려면 시험 본 학생 중에 4% 안에 들어야 되는데 1년 선배들에 비해서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면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더 줄어들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입시 결과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굉장히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수능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재수생들도 같이 보게 되잖아요. 재학생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수능으로 도대체 재수생들이 얼마나 잘 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작년의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정시로 간 학생의 유형을 살펴본 거예요. 봤더니 재수생의 비율이 서울대가 60%, 그다음에 연대, 고대는 70%예요.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 10명 중에 7명은 재수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전형 중에 하나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재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내신 관리해야 되죠. 중간 기말고사 보통 강동 지역은 한 6주 정도부터 내신을 준비하죠.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해야 되죠. 수행평가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수능 준비를 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이게 강동 지역의 문제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전국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하루 종일 수능 준비만 할 수 있는 재수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저 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조금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선발 인원이 굉장히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올해도 첨단 관련된 학과들이 신설이 되거나 좀 증원이 됐어요. 첨단 관련 학과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이런 학과들이거든요. 자연계열 위주로 인원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슈는
굉장히 핫한 이슈죠. 의대가 지금 1000명이 증가를 할 거다라고 발표를 할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사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확정된 건 아니죠. 의협이랑 또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원래 300명이다, 500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갑자기 1000명이다 확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인원이 줄어들진 않겠죠. 늘어나겠죠. 이 1000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고려대 종합전형 있죠. 종합전형 뭐 고른기에, 그 다음에 뭐 계열적합 학업우수 다 합쳐가지고 자연계열 학생들 선발 인원이 올해 수시에서 972명을 뽑았어요. 1000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대학교 하나의 모집 단위가 새로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원래는 고려대밖에 못 간 성적이었는데 서울대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는 서성한밖에 못 가는데 고려대, 연대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께 해피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 증원이 되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될지는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입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저희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택 과목 조사가 사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끝나고 바로 2학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 조사를 해야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2학년 때 강의실 배정이나 선생님 배정이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선택 과목 수요조사가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선택을 하지 못하시고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택 과목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서 대학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과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고3 수시 상담에 오는 분들도 그러한 상황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유니브 클래스 많이 보시나요? 아시나요? 네. 거기 물리를 선택하지 않아서 학과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학생이 출연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선택 과목이지만 학생이 선택하지는 못한다. 사실 이건 대학이 선택해 주는 거다라는 게 기조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중에서 5개 오디션 나거든요. 자, 이 중에서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생명과학 과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과가 있습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한 2-3분 계시는 것 같고, 2번, 3번, 4번, 5번. 없으신가요? 네. 답은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러한 것들을 고3 때 진짜 모르세요. 네. 그래서 일단 서울대 내용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건 이제 수능과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복잡할 거 없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학과만 제한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과탐 과목에서 자연계 학생들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과탐 과목을 수능에서 시험 볼 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1, 2 해가지고 총 8과목 중에 학생들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학과 같은 경우에 서울대에서 이 학과들은, 우리 학과는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구과학, 생명과학만 선택해서 시험 수능을 보면 지역균형, 추천받아서 쓰는 종합전형이죠. 지역균형이나 아니면 수능 정시에서 지원 자격을 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좀 이상한 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생물교육과가 들어가거든요. 생물교육과인데 물화 중에, 생명과학이 아니라 물화 중에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학교 선생님들 잘 모르시고 지역균형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 참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특별히 또 수시에서도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과 내신을 준비를 할 때 이러한 과목들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자료집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전기정보공학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학교에 물2가 개설이 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학생이 물투를 선택을 안 했어요. 이럴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패스페일로 거의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택 과목을 생각을 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선행학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입시의 방향을 좀 아시고 과목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수시에서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교과평가를 진행을 하거든요. 정시에서도 우리 과에 지원을 할 때 똑같습니다. 이 과목을 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적용을 할 거야, 평가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서울대만 그러하냐. 서울대 자세하게 내용 한 번 더 보면 이과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를 했는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 등급 2과목이면 A, B, C로 나오죠. A냐 B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에 정시로 지원할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대학 측으로 환산을 했을 때 0.1점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시고 쓰셔야 되고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고1 학생들부터 적용을 하겠다, 서울대식으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 아이는 서울대 연대에는 관심 없고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상위권 대학을 조금 노린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울대 외에 경희대, 성대, 연대, 고대, 중대 이 5개 학교에서 서울대와 유사하게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를 냈죠. 어느 과에 생명과학을 안 해도 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정답은 1번이었죠.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과 이름에 생명이 들어가 있지만 생명 과목을 안 해도 돼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물리화학 위주로 선택을 하면 되는. 심지어 올해 제가 수시 상담했던 친구 중에 한 명도 서울에 있는 이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인데 내신이 1.8 정도 되는 학생인데도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조금 쓰기 꺼려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에 과를 돌려서 좀 지원을 하게끔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아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 요소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이건 일반고를 진학을 하나 아니면 특목, 자사고를 진학을 하나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평가하는 항목도 굉장히 좀 축소가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부분,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자율 활동이라는 활동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특 부분이면 이 부분이거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부분에는 교과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한 학기 동안 혹은 1년 동안 어떠한 발표를 했고 어떠한 보고서를 썼고 어떠한 책을 읽었고 학업 태도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줄여서 행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학년 담임 선생님이 서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학생이 1년 동안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인성은 어떠하고 학업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쓰여지는 부분인데 이 세 개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상, 독서활동,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 다 빠졌습니다. 이 세 개만 가지고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성이 굉장히 아무래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그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세특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
추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1 올라가시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할 거냐면요. 이거는 뭐 자사고를 다니던 일반고를 다니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정시와 수시파로 좀 나눠지게 되긴 하거든요. 정시에 1학년 1학기 끝나고 정시에 올인할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망칩니다. 등수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자기 원점수를 보면. 그러면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생각했던 학교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머님들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빨리 정시로 돌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한 가지 아까 앞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올해부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가 정시에서도 교과 전형을 정량평가에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내신을 놔버리고 포기를 하게 되면 길이 점점 좁아지는 추세라는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에도 보셨죠? 정시로 갈 때도 교과에 대한 이수와 성취도를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면 사실은 시험을 한번 망쳤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정시파로 간다. 정시파로 가면 당연히 내신이랑 학교 활동을 다 버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입시 상황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주요 대학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나오죠. 왜냐하면 이런 학생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요. 내신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내신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교과 성적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욕심이 나겠죠. 버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활동도 챙겨야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느껴요, 학생들이. 저번 주에도 뭐 고1 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모두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 저는 지금 교과랑 비교과 활동, 보고서 쓰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는 나중에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설득 당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내신을 어느 정도 잘 받았다? 이런 학생이면 2학년 가서는 수능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까요? 3학년 때 생길까요? 아니죠.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내신에 학생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내 모의고사 성적은, 우리 자녀의 모의고사 성적은 등급이 깔려있죠. 내신은 1, 2등급이 나오지만 모의고사는 3, 4등급이 나옵니다. 수시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만 맞춰도 대학 레벨이 2개, 3개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 그만큼 더 대학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걸 맞추지 못해서 수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3학년 때 후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내신 성적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활동 매우 중요합니다만 수능에 대한 준비도 조금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분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의 학습 계획을 부모님들께서 조금은 관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상위권 대학을 보면 서울대 일반, 그다음에 서강대, 성대 종합전형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학에서 적용을 하죠. 한양대가 원래 최저가 없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또 바뀝니다. 최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중2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대학에서 최저학력 기준의 수능에 대한 객관성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학교 내신이 조금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수능을 조금 더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게 갑자기 확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중3 학생들부터 점차적으로 이게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준비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비 고1이 하면 좋은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진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르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중3인데
대학과 학과를 특정을 짓느냐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범위까지 한번 추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과학을 한번 돌려봤더니 아니면 사회를 돌려봤더니 과학 분야에서 뭐 생명과학에 좀 관심이 있고 물리화학은 너무 어려워하더라 라는 부분까지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는지 흥미가 있는지까지 정도만 파악을 해 두셔도 우리가 미리미리 대략적인 학과 아까 제가 자료집에 넣어드렸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 보시면서 과를 한번 추려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가 결정이 되어야지 내가 어떤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게 결정되지 않으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하셔야 됩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그러면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장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좀 문제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자료집에는 이미 뭐 일반고, 외고, 뭐 자사고 다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이것도 문제를 내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떤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현재 고2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고 어느 분야에 만족을 느끼고 있냐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물어봤더니 대학 진학에 유리해서 우리 고등학교에 만족을 합니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월등하게 높아져 있는 고등학교 유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중3 학생들 학부모님들 얘기를 해보면 모두가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어느 고등학교 유형을 가야 유리할까요? 라고 얘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느 학교 학생들도 우리 학교가 정말 너무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따긴 좋지만 뭐 수능 준비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잘 안 챙겨주세요. 종합전형에서 불리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목고 학생들, 뭐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교과전형을 쓸 수가 없어요. 종합전형을 쓰려고 했더니 내신이 많이 밀려가지고 내신 따기 힘들어가지고 논술이랑 정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게 현재의 입시죠. 사실 이게 지금 공정한 입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냐면 모집 인원의 비율을 짧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변화된 내용들을 쭉 보고 계신데 선발 비율을 보시면 원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40% 이상을 선발했어요. 주요 대학을 보면. 그리고 수능에서 30%밖에 선발을 안 했었죠.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비율이 수능에 조금 더 많이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명령을 내린 거죠.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학들 모집 인원을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켰는데 올해 입시에서 종합전형이 36%고 수능이 39%입니다. 그리고 교과전형이 20%죠. 굉장히 합리적인 수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정적으로 지금 입시 방향이 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유형의 학생들도 지금 입시를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공정하게 열려있는 입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스카이에 진학한 학생들 유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뭐 서울대는 종합전형하고 수능 이 두 가지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과 논술 전형은 없는 거고요. 보면 종합전형으로 골고루 다 선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영재고 과학부는 논술 전형 위주로 선발이 됐고 외고 국제고는 종합전형 위주로 선발이 됐죠.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 역시 교과에서 강세를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수능, 자사고는 수능.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를 자사고를 보내면 종합전형으로 잘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자사고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정시로 학교를 갑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 배재고의 얘기만이 아니라 강남에 있는 휘문고나 아니면 서초에 있는 세화고나 다 그렇습니다. 세화고 학부모님도 설명회 가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원래는 의대 보내려고 휘문고로 보냈는데 내신이 4등급이 나왔어요. 1학기 성적이.
네, 그 정시로 돌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고려대도 좀 종합전형으로 골고루 합격을 하고 있고, 역시 일반고는 교과와 수능 위주로 지금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총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영재고 학생 다 합치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스카이까지만 해도 절반의 학생이 거의 들어가게 되죠. 영재고는 이제 한양대까지만 하면 거의 다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교별로 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외고나 국제고에 가면 종합전형이나 수능으로 대학을 갈 확률이 높겠구나. 그 다음에 자사고에 보내면 종합이나 수능인데 수능이 더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고는 골고루 분산이 되는구나, 그래도 관리만 잘 시키면 분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일반고 학생에 비해서 비율은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적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떠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보냈다더라,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의 입시 결과를 발표할 때는 중복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시를 6장 쓸 수가 있고 정시를 3장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중복 합격, 그러니까 진학한 비율이 아니라 합격생의 숫자를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 되고, 두 번째, 그 입결이 과연 우리 아이의 입결이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아픈 얘기인데, 저희 조카가 지금 07년생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이고 외고에 진학을 했어요. 꽤 공부를 잘하는, 외고에도 급이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는데 전학을 갔습니다, 일반고로. 이 학생은 HSK도 꽤 높은 급의 급수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중학교 때 시험을 봤었고,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 한 5년 정도 살다가 와서 영어와 중국어에는 어문 쪽으로 좀 잘 돼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들끼리 글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진학을 시켰는데, 학생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경쟁에 치이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배가 아프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 굉장히 받고 공부할 마음도 안 생기는 학생이에요. 이러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그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등급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적이게 1학기 때 등급이 7등급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학생은 학생대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네. 가족들도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차라리 일반고를 보냈다면, 훨씬 더 내신을 따기에 좋은 환경에 보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의 성향입니다. 학생들의 성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선생님도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아시겠죠. 학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어떤 학교를 진학을 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고등학교에 대한 제 결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의 진로나 아니면 성향에 따라 선택 과목과 고등학교를 정리를 하시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학생마다 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성적대가 다 다른 것만큼 학습 방법도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재수 종합반에서 담임도 해보고 학생들 1년 동안 뭐 성적 좋은 학생들, 안 좋은 학생들 다 학습 지도를 시켜봤는데 어느 거 하나 정답이 없더라고요. 개개인에 맞춰서 조금 지도를 해주셔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선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행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입니다. 이미 선행이 돼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선행이 조금 부족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선행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좀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행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선행을 시키셔야겠죠.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시키셔야겠죠.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너무 많은 선행을 시키시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우리 애가 고1 과정을 다 뗐어요. 뗐는데 이게 과연 고2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냐를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아이 말만 듣고 넘어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은 고1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건 고1 11월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 있거든요. 교육청 모의고사. 그거 한번 봐보시고 어떠한지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등급 컷이랑 EBS 가면서 나와 있거든요. 시간 재고 풀게 하시고 평가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 고2 넘어가는 부분까지 시켜주셔도 되는데, 사실 아까 과학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다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1 때 중간기말고사 공부를 하다 보면 고2 과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 휘발돼 버릴 지식을 쌓는 게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고1 과정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잡아주지 않은 상황에서 고2로 넘어가시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고1 과정에 있어서 선행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쌓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목표는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요. 지난주에 사실 배재고 학생 상담을 했어요. 1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도 이제 성적이 그렇게 잘 내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원인을 같이 파악을 해봤더니 기초 체력이 부족한 거예요. 과학고를 준비를 했었죠. 수학, 과학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어, 영어에 대한 기초 체력이 부족한 거예요. 학교 내신 시험상 기초 체력이 부족하면 내신이 잘 나올 수 없는 거죠. 아까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어가 안 되면, 그쵸? 단어 하나 틀려도 등급이 확 내려가는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학교 내신 유형별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준비를 같이 시켜주시면, 네, 서울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잘 준비를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1 과정이 탄탄하게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2 과정이나 뭐 수원, 수투, 수학은 뭐 많이 해놓으시면, 반복적으로 많이 해놓으시면 좋기는 합니다. 수학 선생은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마스터를 했다라고 하시면 수원, 수투까지 나가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학습량이랑 습관을 먼저 잡는 거겠죠. 중학교 때 학습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상태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학생들이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근데 2시간 모의고사,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보는데 국어가 80분이고 그다음에 수학이 100분 시험을 보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는 앉아서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습관화를 시켜주셔야 시험 시간을 100% 좀 집중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처음에는 힘들어합니다. 학생이 앉아있는 걸. 그러면 점점 늘려가시는 거죠. 처음에 30분 하고 5분 쉬고, 30분 하고 5분 쉬고 했던 것을 뭐 50분 자습하고, 수업은 학생들이 잘 들어요. 50분, 45분도. 근데 이제 자습하는 게 문제죠. 가만히 못 앉아있는 거죠. 자습 시간을 조금씩 한 번에 팍 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늘려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학습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지금 이 시기, 특히 이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3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이 시기부터 지금껏 하지 않았던 공부량으로 극대화시켜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대급으로. 네. 학생이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동학대예요? 라고 얘기할 때까지 시켜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당근도 주셔야겠죠. 뭐 주말에 시간을 조금 활용해서 학생한테 하고 싶은 거를 좀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당근과 채찍을 조화롭게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학습량과 습관을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네.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진 부분이 있어서, 근데 좀 끝까지 남아서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더 원장님 또 얘기하실 건가요? 네. 네.
네, 그럼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행고 최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